자, 방금 전에는 그 타겟 인터랙션과 이미지 어피어런스, 즉 지구 표면의 그러한 그 특성과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밝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 세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그냥 그 레이더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이더 이미지에 어떤 특별한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레이더 이미지는요, 보통 레이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보통 레이더 이미지는 보기만 해도 이거는 레이더 이미지구나, 아니면은 광학 이미지구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레이더 스펙이라는 특성이 항상 레이더 이미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로 보통 잘 판단이 서요. 아주 쉽게 판단이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미지는 누가 봐도 레이더 이미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이미지를 가만히 보면 무언가 오돌도돌 오톨도톨한 그런 이미지의 그 성질이 보이죠. 모든 이미지는 레이더 이미지는 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레이더 스펙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거를 뭐 오톨도톨한 소금과 후추 텍스처, 보통 그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솔트 앤 페퍼 텍스처라 그래가지고 솔트하고 페퍼가 막 섞여져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어느 점은 까맣고 어느 점은 하얗죠. 바로 그런 특성이 바로 레이더 스펙에 나타나는데, 지금 보다시피 어떤 부분은 특별하게 까맣고 어떤 부분은 특별하게 하얘요. 그래서 마치 소금과 후추가 흩어져 있는, 그렇지만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레이더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상이 레이더 이미지에서는 항상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레이더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면 각 해상도 셀 내에서 나타나는 다중산란이 보강 또는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즉 지금 오른쪽 하단에 한 예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사진으로 지금 대상을 실질적인 모양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잔디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잔디밭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멀리서 우리가 레이더로 잔디를 한번 측정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잔디밭이 아주 평평하게 깨끗하게 그런 동일한 균질한 그러한 이미지로 나타날 것 같지만, 사실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밝고 어두운 게 막 흐트러져서 나타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소위 하나의 그 픽셀 값으로 측정되는 여기 각 해상도 셀 안에 다양한 그러한 대상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즉 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 잔디 이파리가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퍼져 있겠죠. 삐뚤삐뚤하게. 근데 그것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서 반사되는 신호들이 어떤 거는 겹쳐져서 정확하게 거꾸로 겹쳐지면은 서로 값이 없어져 버리고요. 만약에 그 모양이 동일한 그 인페이지라 그래서 형태가 똑같이 겹쳐지면 그 신호가 증폭이 되거든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통 보강 간섭, 그러니까 그 신호가 세지는 거를 보강 간섭이라 그러고요. 신호가 약해지는 거를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서로 랜덤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픽셀에서는 보강 간섭이, 어느 픽셀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그 스펙에 영향이 없다면 이미지 A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픽셀에서의 밝기 톤의 픽셀 값이 같을 텐데, 개별 블레이드로부터 그러니까 개별 그 잎사귀를 얘기하는 거죠. 로부터 반사되는 것들이 서로 보강 또는 그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보통 톤보다는 일부는 밝게 또는 일부는 어둡게 나타나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레이더 스펙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레이더 그 이미지를 얻을 때는 항상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스페크는요, 본질적으로 이미지의 품질을 저하 또는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잡음은 잡음입니다. 보통 일종의 잡음을 우리가 특이한 잡음이라서 스페클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잡음인데, 그래서 해석과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는 보통 스페클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해요. 스펙을 감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사실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어프로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그 멀티룩 프로세싱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간 필터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멀티룩 프로세싱을 살펴보면 다중 관측 처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다중 관측 처리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레이더 빔을 여러 개의 좁은 서브빔으로 분할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이 바로 그건데요. 지금 비행기 탑재체에 사이드 루킹 그 레이더로 옆부분,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본 플랜 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의 오른쪽 그 날아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 부분을 지금 촬영하는데, 그 촬영하는 그 빔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즉 1번 방향으로 한번 촬영하고 2번 방향, 3번 방향, 4번 방향, 5번 방향, 이렇게 조그맣게 빔을 나누어서 촬영을 6개를 5개를 예를 들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각 서브 빔은 그 하나의 빔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세부된 서브 빔인데, 걔네들은 결국에는 독립적인 관측을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이미지들은 사실은 스페클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레이더 이미지에는 스페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각각은 스페클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최종 출력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들을 합산 평균하면은 스페클의 양이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1, 2, 3, 4, 5번 측정됐지만 그 다음 측정 위치에서 또 1, 2, 3, 4, 5를 측정하면은 모든 지점마다 5번씩 측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평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랜덤 프로세싱은,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는 프로세싱은 평균을 내면 0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소위 대상체가 아니라 그 스페크를 야기하는 그 현상들은 랜덤한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우리가 그 스페클 효과를 저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는 그 한 번만 바라봐서 우리가 측정을 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한 5번 정도 멀티룩 프로세싱을 해서 동일한 대상을 5번 측정해서 평균 내면은 이와 같이 스페클 노이즈가 확연하게 저감된, 감소된 그러한 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러한 프로세싱 기법을 우리가 다중 관측 처리, 멀티룩 프로세싱이라고 하고요. 이런 멀티룩 프로세싱은 주로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측정할 때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공간 필터링 같은 경우는 이미 측정된 그 자료에서 스페크를 좀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디지털 프로세싱 방법입니다. 즉 디지털 영상 해석 환경에서는 그 출력 이미지에 대해 이런 공간 필터링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데요. 스페클 그 감소를 시키는 공간 필터링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창을 이동시키면서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필터링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필터링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 할지라도 이 그 공간 필터링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오른쪽 상단의 이 그림 보면 그 하단에 있는 이 격자 구조가 스페클 노이즈의 영향을 받은 레이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확대해서 하나하나의 사각형이 픽셀을 지금 그 상징하는 겁니다.
그 위에 3x3 즉 그 9개의 픽셀로 구성된 조그만 윈도우 창을 만들고 요 윈도우 창에 겹쳐지는 요 9개의 픽셀들이 있을 텐데 그 9개의 픽셀들의 값을 다 더해서 9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되잖아요. 그 평균값을 요 중앙 위치 9개의 픽셀들 중에 요 중앙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위치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작업을 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소위 그 공간 필터링을 수행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즉, 이 작은 창을 움직여 다니면서 영상 전체를 커버할 때까지 이동되면서 그 평균 값을 계산해서 중앙 픽셀에 계산된 값으로 교체해주면 결국에는 그 스무딩 효과를 달성하게 되고요. 스무딩 하게 되면은 스페클의 영향이 그 시각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바로 그림이 이 그 상단에 있는 것이 스페클 노이즈의 영향을 받은 레이더 이미지 데이터고요. 그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공간 필터링을 통해서 스무딩된 결과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당연히 그 스페클 노이즈는 없어졌지만 즉 우툴두툴한 그러한 그 그레이니한 텍스처는 없어졌지만 사이드 이펙트로 말 그대로 스무딩이 됐기 때문에 좀 이미지 자체가 부드럽게 되는 현상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평균 필터링을 사용해서 스페클을 그 적용하기 전과 후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보통 그 이런 그 평균 필터라는 거는 설명을 위해서 보통 많이 그 소개되는 거고 실제로 에버리지 값을 계산하는 그 값보다는 사실은 좀 더 좋은 값이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미디언 값이라는 게 있는데 중위 값이라고 보통 그러죠. 아마 다른 통계학 그런 그 분야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 값들을 순서를 매겨놓고 딱 중간에 위치한 크기 값이 중간에 있는 값을 선택하는 건데 얘도 일종의 평균이에요. 근데 그 통계학적으로 좀 다른 식으로 평균을 낼 뿐이죠. 이런 평균을 구하는 미디안 필터링도 하고요. 또는 그것보다도 더 복잡한 그 수식으로 우리가 그 복잡한 필터링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그 복잡한 그런 필터링 그 기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가능하면 스무딩 되는 정도는 최소화시키면서 그 스페클은 최대한도로 줄이는 그러한 그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공간 필터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고요. 요거보다는 좀 더 스무딩 효과는 적지만 이 스페클 노이즈만 제거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스페클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다중 관측 처리하고 공간 필터링.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다 이미지를 부드럽게 해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다중 관측 처리도 결국엔 그 평균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부드러워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모두 그 해상도의 비용을 들여서 스페클을 줄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상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스무드하다 보니까 부드러우면은 샤프니스가 떨어지잖아요. 즉 해상도 비용으로 스페클을 줄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스페클을 줄이는 건 아니고요. 스페클 감소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사용하는 그 특정 응용 분야와 그 필요한 세부 사항의 양과 균형을 이루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레이더 이미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응용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응용 분야에서는요, 아주 미세한 디테일과 아주 높은 해상도가 요구되는 응용 분야, 그럴 때는 아예 이런 공간 필터링과 다중 필터링을 적게 하거나 아예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은 해상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노이즈를 제거하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하고자 하는 해석이 광범위한 규모,
브로드한 스케일의 해석과 매핑 응용 프로그래밍 경우면 스페클 감소가 그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전혀 부담 없이 스페클 리덕션 기법을 다중관측 처리와 공간 필터링을 사용하면 좋죠. 즉 응용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스페클 노이즈에 감소시키는 프로세싱을 적용할지 적용하지 않을지가 그 상황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거는 앞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된 적이 있는데 레이더 죄송합니다. 레인지 왜곡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레이더 이미지에서 지금 스페클 노이즈라는 특성이 항상 나타나듯이 또 레이더 이미지에서 항상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을 지금 잘 정리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즉 경사 레인지 왜곡을 보정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이더 이미지 특유의 또 다른 속성이 바로 경사 레인지의 디스토션이었죠. 즉 가까운 그 레인지에 있는 near 레인지에 있는 대상은 그 상대적으로 far 레인지에 있는 대상보다 압축돼서 나타나서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레이더 레코딩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이미 배웠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바로 그림이 이것도 이미 본 그림입니다. 즉 그 레이더 장비로 사이드 루킹 그 지오메트리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상부에 있는 그림처럼 한쪽 부분이 그 대상이 압축돼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상일 경사 레인지 디스토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실제 거리로 보정을 해줘야 되죠. 즉 그라운드 레인지 디스플레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요 하단에 나와 있는 거죠. 특히 이 니어 레인지에 압축됐던 것들이 그 원래의 그런 스케일로 복원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응용에서는요 대상들 간의 실제 거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사 레인지 방향의 왜곡을 보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런 경사 레인지 이미지를 그라운드 레인지, 지상 레인지 이미지로 변환할 필요가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이런 그 레인지 그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이미지 생성 이전에 레이더 프로세스에 의해서 소위 탑재체에서 보통 많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데이터 획득 후에 변환을 적용하기도 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변환은 지형의 기복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복잡성을 띤 지표 대상의 형상을 추정하는 것에 사실은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레이더 이미지에서만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가 안테나 패턴이라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테나엔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또 보정해 줘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바로 그림이 방금 전에 봤던 그림인데 그것의 안테나 패턴을 보정을 안 해줬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지금 near range에 압축돼서 나타나는 거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뭔가 밝기 값이 달라져 있어요. 즉 중앙은 허옇고 왼쪽과 오른쪽이 시커멓게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소위 안테나 패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레이더 안테나는요 근거리 또는 원거리 레인지에서보다 그 중간 레인지 부분에 그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전달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워가 훨씬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는 말 그대로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가 쫙 어느 빔으로 쏘여지는데 그 빔 안의 지역이 그 균질한 세기로 나가지가 않아요. 중앙이 제일 파워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호에 전달된 신호의 크기 자체가 이 중간 레인지 부분이 크고요. 니어 레인지와 파 레인지가 훨씬 더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보다는 관측폭의 중앙부에서 강하게 리턴돼서 돌아오는 그러한 현상을 보통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안테나 패턴이라고 부르는 현상이고요. 이런 안테나 패턴 효과와 함께 그 레이더로 리턴되는 에너지가
레인지의 거리가 증가하면 따라서 극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이 견합해서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앞에서 소위 섹션에서 설명했듯이 레인지 방향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입사각이 커진다 그랬죠. 입사각이 커지면 대상이 부드럽게 보이고, 대상이 부드러우면 많이 반사돼서 튀겨져 나가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신호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안테나 패턴뿐만 아니라 그 레인지 방향으로의 밝기 값도 또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합돼서 우리 소위 이미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고려해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리턴 신호의 강도는요, 관측폭을 가로질러서 멀어지면서 점점 작아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효과들과 결합해서 이미지를 가로질러 레인지 방향으로 밝기 톤이 변화하는 이미지가 생성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아래쪽에 또 전형적인 안테나 패턴의 영향을 받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이미지를 before and after 안테나 패턴 보정을 하고 나면 모든 방향에서 밝기 값이 일정하게 나타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앞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직 방향이 소위 flight direction, 즉 비행체의 이동 방향이고요. 수평 방향이 레인지 방향인데, 레인지 방향으로 밝기 값이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안테나 패턴이고요. 그 안테나 패턴을 고쳐서 목적은 이겁니다. 관측폭 전체에 걸쳐서 균일한 평균 밝기 값을 얻는 거죠. 즉 관측폭 방향이라는 거는 스와스 레인지 방향이니까 이 레인지 방향으로의 밝기 값이 어둡고 밝고 어두운 게 아니라 평범하게, 그러니까 균일한 밝기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정을 해주는 것을 안테나 패턴 보정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 또 이미지 프로퍼티의 마지막 그런 주제일 수 있겠는데요. 이 섹션에 동적 범위 다이나믹 레인지의 크기 조정을 또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되고 있어요. 사실은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건 뭐냐면 레이더 신호에서 측정되는 신호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크기의 변화, 즉 원격 탐사 시스템은 밝기 수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측정이 돼요. 보통 이걸 우리가 광학 센서에서는 복사 해상도라고 얘기했죠. 복사 해상도는 밝기 값을 뭐 256개의 밝기 값 단계로 측정하겠느냐, 아니면은 64개의 단계로 측정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복사 해상도라고 얘기했죠. 역시 레이더에서도 그러한 복사 해상도에 해당되는 것을 레이더에서는 보통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용어로 부를 뿐입니다. 이런 동적 범위는요, 랜셋 같은 경우에는 스팟 위성 같은 경우 우리가 8비트를 쓰기 때문에 밝기 값을 측정할 때 256개의 밝기 레벨로 측정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동적 레벨의 크기가 그런 건데,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밝기 레벨을 씁니다. 즉 보통 뭐 10만 개 수준까지의 밝기 레벨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근데 사실 측정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활용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대상을 해석할 때요, 이미지를 밝기값 분포 종류를 많은 개수를 우리 눈이 감지를 못합니다. 최대한도 한 40개 정도의 밝기 레벨 정도면은 우리 눈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예요. 그래서 한 10만 개의 밝기값 레인지로 측정된 데이터는 디스플레이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심지어는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컨벤셔널한 사이즈는 1바이트를 쓰거든요. 하나의 픽셀당, 즉 256세기의 밝기값 레벨이 가장 흔한
컴퓨터 시스템의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측정은 보통 레이더 이미지는요 16비트로 측정되는 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보통 16비트면은 65,536개의 밝기값 레벨을 해당되는 건데 그 2의 16승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시각적 해석과 디지털 컴퓨터 분석을 위해서 그 다이나믹 레인지 동적 범위를 줄여줍니다. 오히려 즉 8비트로 축소를 해줘요. 그래서 그 활용을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또는 컴퓨터에서 작업하는데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작업이 레이더 이미지에서는 항상 따라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보정이라는 과정이 또 레이더 이미지에서 또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보정이라고 하는 거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그 과정인데 결국 그 레이더 시스템에서 측정되는 신호가 일관성이 있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측정되도록 하려면 보정을 해야 됩니다. 즉 어제 측정했을 때와 오늘 측정했을 때 다르면 안 되겠죠. 동일한 측정은 항상 같이 같은 크기로 측정돼야 되고 같이 측정되더라도 정확하게 측정해야지만 되는데 그 과정을 보통 우리가 보정,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캘리브레이션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캘리브레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즉 상대적인 보정해주는 방법과 절대적인 보정, absolute calibration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보정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그 대상의 상대적인 크기만 정확하게 그 측정될 수 있으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위한 보정이 relative calibration이라고 부르고요. 분석에 앞서서 대부분의 레이더 이미지는 상대적인 보정은 항상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대적인 보정은요, 레이더 안테나 및 시스템 응답에 알려져 있는 그 변형을 교정하는 겁니다. 즉 이미 레이더 시스템, 레이더 안테나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에 그 맞도록 우리가 보정을 해주는 것이 보통 그 상대적인 보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상대적인 보정의 목적은 그 의미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균일한 그리고 반복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그 상대적인 보정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 대상들의 응답들과 별도의 이미지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가 우리가 신뢰하에서 행해질 수 있겠죠. 안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즉 상대적인 그런 그 보정이 돼서 대상들이 상대적인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 이미지를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거는 그 비교 목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대상과 목표물에 반사되는 그러한 그 실제 에너지 또는 실제 파워를 나타내는 정확한 정량적 측정을 할 때는 당연히 절대적인 보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대상을 그 밝기값의 크기로 구분하고자 하는데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상대적인 보정으로 우리가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도 해요. 자, 지금 사실은 이 섹션에서는 레이더 이미지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을 좀 모아놓은 건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 사실은 대부분이 보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쳐놔야 돼요. 그래서 시각적인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는 레이더 이미지에서 수행되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처리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서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설명된 그 사실 네 가지의 그 특성들이 설명됐는데 그 네 가지가 사실은 그 먼저 수행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이미지를 이제 해석하고 분석할 준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시각적인 해석과 분석하기 전에 해야 될 첫 번째 경사 레인지 이미지를 지표 레인지 이미지로 변환해 줘야 됩니다. 슬랜트 레인지 이미지였던 거를 우리가 그라운드 레인지 이미지로 변환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슬랜트 레인지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죠? 니어 레인지의 대상이 압축되어 나타나잖아요. 즉 스케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축척이 왜곡되어 있는 건데 즉 관측폭 전체를
걸쳐서 적절한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리가 올바로 표시되게 하기 위한 거죠. 경사 레인지 축척 왜곡이라는 것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즉 슬랜트 레인지 스케일 디스토션 효과를 제거해서 지구 표면에서의 거리로 우리가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안테나 패턴을 또 보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 서로 다른 레인지에 있는 대상의 응답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려면 실제 대상에서의 그 앰플리튜드를 비교해야 되지, 안테나 패턴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어둡게 보이고 더 밝게 보이는 이런 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위 균일한 평균 밝기를 모든 그 관측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타낼 수 있도록 보정해 주는 건데 그걸 안테나 패턴 보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스페클 효과 감소를 또 해줘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레이더 이미지에서는 우리가 좀 피하기 힘든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스페클 노이즈인데, 그 아주 작은 대상, 그것을 아주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스페클 노이즈 리덕션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펴볼 이유가 없으면 스페클 감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즉 이런 그 그레인이 그 어피어런스를 감소시켜 주는 건데, 그것을 영상 해석을 훨씬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소위 동적 범위 스케일링이 따라오게 됩니다. 즉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줄여주는 거죠. 원래는 16비트로 측정되던 것을 그 최대 8비트 화상으로 변환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호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그 16비트로 측정되지만, 그것을 그 우리 눈이 그 제한된 그 휘도 판별 레벨을 갖기 때문에 저희 전문적인 표현을 쓰자면요, 즉 밝기값 그 차이를 한 40단계 이상은 우리가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한도 8비트로 해서, 또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도 8비트 이상으로 한 픽셀을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별로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적 범위 스케일링이 따릅니다. 요약을 해보면 네 가지가 반드시 레이더 이미지의 기본 프로세싱, 해석, 시각적 해석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네 가지 기본적인 보정을 설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표 레인지로의 변환, 그러니까 그라운드 레인지 디스플레이로 변환, 안테나 패턴 보정, 스페클 노이즈 리덕션, 그리고 다이나믹 스케일 다이나믹 레인지 스케일링, 이런 네 가지가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시각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